반갑습니다. 이번 교육은요, 간트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전에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한번 잡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 이 개념이 중요하냐면요, 이걸 안 잡게 되면 수평전개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수평전개까지 생각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보시면 여기다가 스타트 데이, 엔드 데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날짜를 타각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타각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차트가 조건부 서식에서 변하거든요. 굉장히 신기하죠. 근데 그게 쓰레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화는요, 이 안에다가 데이터를 넣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데이터를 넣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코딩해서 가져오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크로우즈다, 오픈이다, 혹은 데이트다, 먼스다, 이어다, 요런 필터링 거는 것만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중요한 게 여기 1번에 보면 데이터 설계 과정이에요. 백엔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관가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데이터를 다룰 때 어떤 것을 다루시든지 이쪽 백엔드 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잘 돼야지만 이제 프론트 엔드 쪽이 잘 되는 겁니다. 그 백엔드 쪽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양식이죠.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놓고 쓰시면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월화수목금토일이 있죠. 이 월화수목금토일을 대표할 수 있는 건 데이트입니다. 왜? 데이트 안에는 월화수목금토일, 연, 월, 주, 분기 다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데이트 관리해요. AM, PM이 있어요. 예, 그럼 여기다 타임에서 AM, PM으로 놨죠. 열로 놨죠, 방금요. 사실은 여기다가 시간만 기록하시면 돼요. 나중에 코딩해서 9시 전에는 12시 전에는 AM, 12시, 1시 이후에는 PM 이렇게 해서 나중에 백엔드로 코딩을 해내시면 되는 겁니다. 머신 있죠? 1호기, 2호기 여기 있고, 그 다음에 A 작업자, B 작업, C 작업자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X가 있어요. 동그라미 X, 까만 X, 세모 이런 게 있던데 이거를 문자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두 개, 3개 이렇게 나와 있죠. 숫자죠. 면적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열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non conformance, 그 다음에 amount 해가지고 부적합 수량이라고 해서 열로 만들었죠. 이거를 구조화한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요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이 구조화되어 있는 테이블을 또 쪼개기 시작합니다. 왜? 전산이나 ERP, MS 쪽에 넣어야 되니까. 그렇죠. 거긴 중복 데이터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여긴 중복 데이터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중복 데이터예요. 쪼개놔야 돼요. 정규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먼저 테이블이라면 달력 테이블을 하나 무조건 쪼개놨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보면 데이트 안에는 연월 주차가 있죠. 연월 넣었잖아요. 그럼 얘하고 연결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연결하면 얘하고 얘를 쓸 수가 있잖아요. 릴레이션십을 걸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머신이라는 테이블을 또 만들었어요. 1호기, 2호기인데 얘가 이름이 뭔지 모르잖아요. 이게 CNC인지 MCT인지 언제 샀는지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이블을 별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머신 코드하고 머신 코드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1, 2호기 있죠? 여기 1, 2호기 뿐이 없잖아요. 3호기 생기면 여기다 3호기라고 쓰고 그 다음에 입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맨도 보세요. A, B, C. 이 사람이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언제 입사했는지, 어떤 파트인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맨도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맨 코드를 만들어서 맨하고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을 다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표면은 공동분량, 형분량, 마무리분량, 기타분량이라는 5가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텍스트로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코드를 집어넣는 거예요. 1번이면 그냥 1번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1번하고 여기 1번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표면음을 나중에 불러올 수 있고 코딩 과정에서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연결을 다 시켜놓은 거를 릴레이션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관계 설정. 그러면 테이블을 뭐라 그러냐? 릴레이션. 그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니까 표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SQL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거 엑셀하고 관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다 엑셀에서 한 겁니다. 2010 버전서부터 지원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안 쓰고 맨 어떻게 쓰고 있냐면, 자, 이쪽에 여기다가 직접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려는 게 이것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납기 준수율도 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만 보려고 여기다가 데이터를 그냥 복사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올해는 좀 바꾸셔야 됩니다. 예, 올해는 좀 강력하게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시려면요, 바꾸셔야 돼요. 예, 그러면 데이터가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데이터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파이썬이라든가 R이라든가 C# 같은 걸 통해서 머징을 시키거나 해가지고 테이블을 가공해서 데이터셋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엑셀이나 파워 BI 그 다음에 웹에다가 에딩 기능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파워 쿼리, 파워 피벗이에요. 그래서 파워 쿼리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백엔드예요. 자, 백엔드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전산하는 애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데이터 소스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 ERP에 있던 MES에 있던 쉐어포인트 리스트에 있던 원드라이브에 있던 관계없단 말이에요. 아니면 내 파일에 있던 관계없어요. 이거를 꼭 뭐 SQL에 넣고 뭐 그거는 몰라서 하는 소리들이에요. 이거 다 엑셀에서 한 겁니다, 지금. 자, 그럼 보세요. 엑셀 데이터가 이렇게 테이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릴레이션십까지 걸려 있는 이런 테이블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익스트랙트 해오죠. 데이터 가져오기에 보면 다양하게 가져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져올 때는 관계가 릴레이션십이 끊어져서 테이블만 가져오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 테이블들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예, 가져왔으면 여기서 트랜스포메이션의 대표적인 거 세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조인이에요. 테이블 두 개를 옆으로 붙이는 거예요. 옆으로 붙이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유니온이에요. 뭐냐면 테이블 두 개가 똑같단 말이에요. 머리글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테이블을 밑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테이블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열 피벗 탭에 언피벗팅이라 그래요. 피벗팅 한 거를 정규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가는 것도 있어요. 여기 피벗 열이 있어요. 이 두 개는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피벗팅 해준 거를 언피벗팅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표면은 분량, 형 분량, 기타 분량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열로 오고요. 면적으로 돼 있던 얘네들이 한 부적합 수량이라는 걸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을 정규화 시켜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데이터 로드를 하는 겁니다. 파일에 가시면 닫기 및 로드하면 이제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파워 피벗이 받는 거예요. 자, 파워 피벗이 얘를 받아서 다시 릴레이션십을 걸어주는 거예요. 다시 걸어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 여기서 는 스타 스키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전혀 안 써요. 이런 걸 전혀 안 쓰다 보니까 계속 뭐 함수로 풀려고 그러고 뭐 시각화해서 뭐 한다 그러면 그런 사항 자체를 자꾸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구조화돼 있다라고 하면 맨, 머신, 그 다음에 캘린더, 코드까지 해서 얘를 여기다가 다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신경 쓰면 얘를 뭐라 한다? 스타 스키마, 분석용 데이터 설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단에서 배웠던 그 모델은 뭐냐?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왜? 데이터 아키텍처리 하는 거예요. 전산 만들 때. 예, 그 전산 만들 때 잘 만들어 놓으면 쓸 때 굉장히 편한 거예요. 됐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스타 스키마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보기에 가셔서 열 추가, 새로운 열을 또 넣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파워 쿼리의 새 열 계산하고 똑같은 기능이에요. 그리고 새 측정값 해가지고 열을 썸해버리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요.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백엔드입니다. 됐죠? 애드인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파워 피벗터. 이런 걸 잘 쓰셔야 돼요. 이런 걸 잘 쓰셔야지만 함수도 안 쓰고 그냥 코딩에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여기만 또 필요한 거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SQL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왜? 테이블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해서 X축, Y축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여기 피벗 테이블 데이터, 피벗 테이블 기능 가져왔죠? 파워 피벗이기 때문에 위에 뭐가 나와요? 테이블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머리글을 잡아서 여기 행에다가 넣으면 X축이 돼요. 머리글을 잡아서 값에다가 넣으면 Y축이 되는 거예요. 즉 비교 항목, 비교 값이 되는 겁니다. 이 분석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설비별로 합계를 한 거죠. 그래프로 그리니까 얘가 X축이 되고 얘가 Y축이 되겠죠. 머리글을 잡아서 값에다가 넣으니까 합계라고 돼 있잖아요. 왜 합계라고 되게 있어요? 합격이 아닌 게 있는 거예요. 계산 방법에. 뭐가 있어요? 카운트도 있지, 에버리지, 맥스, 민 같은 게 이미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안 쓰세요? 이런 걸 안 쓰고 이꼴 치고 썸 치고 이런 거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엑셀 안에다가 머리글 바꾸고 테이블 머리글 바꾸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디자인 바꾸는 방법들 여기다 제가 설명했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슬라이싱, 필터링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피벗 테이블 기능의 기본으로 런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굵직굵직하게 생각을 로드맵을 잘 짜보세요. 짜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가지고 시각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시각화를 해서 전체를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2번, 3번, 4번 과정은 거의 전산하는 친구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랐던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번은 더욱더욱이나 몰랐던 거죠. 그렇죠? 그나마 조금 아시는 분은 4번에 피벗 테이블 기능은 좀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것도 이대로 이름 붙여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나름대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쓰지 마시고 올해는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데이터를 이 시각화 여기다 직접 써서 변하게 하지 마시고요. 올해는 백엔드 쪽에 데이터 설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바람이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점프업을 할 수가 있어요.